안녕하세요. 내일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신흥국의 외환위기 우려에 급락했던 시장이 하루 만에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연기금의 매수가 시장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도 소폭 오르며 1916선에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전략 후 강의 모습을 보이며 나흘 만에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어닝 시즌이 진행되면서 실적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 장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가 급등한 반면 조선주는 실적에 대한 우려로 급락세,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자,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종목별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장 대장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샘플러스 송상욱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프로그램 말미에는 어김없이 종목 상담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 열어두고 있는데요. 02-3153-2611번 전화 신청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까지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화요일 순서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 공방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 좀 반등이 나왔지만 그래도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현재 4거래일째 이어지면서 강하게 시장의 좀 투자 심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님은 오늘 하루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FOMC 회의가 한국 시간으로는 29일이고요. 미국 네. 시간으로 28일이니까 내일 한 오전에서 오후 정도에는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조금 수급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거래 흐름이나 이런 부분 봤을 때도 금일장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온 부분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내일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이제 양적 완화 축소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100억 달러 규모를 축소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버냉키 의장이 얘기를 했던 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FED 의장 위원들 쪽에서는 추가적인 테이퍼링이 실시를 해야 된다라는 일단은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시장은 어제 오늘 계속 관망세를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인은 지금 현재 계속 매도 흐름을 잡아가고 있고요. 기관은 거기에 어느 정도 이제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투신권뿐만 아니라 연기금에서 지금 꾸준하게 지금 매수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바닥을 다졌다고 보기에는 조금 너무 성급한 판단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내일 FOMC 회의 결과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네. 지금 현재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신흥국 통합 가치 하락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어떤 부분이 시발점이 된 부분은 뭐냐면 바로 미국의 테이퍼링 실시 얘기 나오고 나서 신흥국에 대한 이제 통화 가치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시 마찬가지로 러시아까지 해서 신흥국 쪽에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한국 시장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지금 우려감 때문에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서서히 매도 흐름을 잡고 있는 부분을 일단은 기관에서 방어를 해주는 그래서 금일장은 코스피 지수가 1916포인트로 6.59포인트 상승 흐름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78포인트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아직까지 외국인 매도 흐름은 내일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내일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 장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내일까지는 일단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겠지만 한번 내일까지는 관망하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좀 시장에 급락세가 나오면서 이걸 견디지 못하고 코스닥 종목도 손절하신 분들도 좀 없지 않아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코스닥 시장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봐야 할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코스닥 시장의 경우가 지금
는 좀 그동안에 17, 18 거래일간 매수 흐름을 보이면서 일단은 코스닥 시장을 받쳐주고 있었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테이퍼링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그 중압감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 그 자리를 잡지 못하고 외국인 매도가 일단은 출회되면서 거기에 따른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일단은 매도 흐름을 매도 포지션을 잡아갔는데 금일장은 반대적으로 어저께 좀 과다하게 하락했던 종목은 일정 부분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줬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일 테이퍼링이 어떤 식으로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할지 안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시장의 관망을 조금 해보신 이후에 네, 코스닥 중소형주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코스닥 중소형주 위주로 당분간은 흐름이 계속 나올지 않을까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스닥 중소형주 쪽으로 일단은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일단은 내일까지 한번 관망 흐름 보시고 설 지나고 나서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부담 이 실적 발표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중소형주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신규 접근을 하시려면 실적 발표가 나오고 실적이 우량한 회사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쉬는 동안 연휴 기간에 FOMC 회의 결과를 확인을 하게 될 텐데 그 전까지는 관망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었거든요. 자, 그럼 전문가님 언제쯤 좀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금일 역시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어느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상승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금일 4% 이상 상승 흐름이 나온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한다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나오는 기업 위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본격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잡으시려고 하신다면 일단은 설이 지나고 나서 이제 코스닥 종목군들 일단은 실적 발표하고 난 2월 중순 이후부터 2월 말까지 이제 서서히 매수 흐름을 잡아간다 그러면 3월 달에는 좋은 수익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뜨거웠던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드렸고요.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엿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들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을까요? 대장주 포트는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에는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수익 현황부터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AJ렌터가 어제 음봉을 뛰어넘는 강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수익 44.7%를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나흘 만에 반등 나오며 9.7%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락앤락이 오늘 2.4% 반등으로 어제 갭을 메웠죠. 8.6% 플러스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상욱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루멘스 딱 오늘 보합을 마감하면서 어제와 같은 수익률 유지하고 있고요. 대봉 LS 오늘 급등락이 있었죠. 개장 이후 상한가에 오르더니 상승분 반납하면서 1.4% 종가상 올랐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6.3% 기록하고 있고요. 소리바다는 오늘 1% 조정받으며 3.8% 마이너스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종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에 세 종목이 담겨있죠. 비아트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가운데 삼천리 자전거와 유진테크 두 종목 수익이 늘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는 3% 급등하며 16%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유진테크는 3거래일 만에 급등하며 13.6%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인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 CJ 헬로비전이 1.8% 오르며 12.5%로 수익률 늘었고요. 상신 브레이크 나흘 만에 반등하며 오늘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1.6% 수익 중이고 LG이노텍, 포트는 편입됐지만 3거래일째 급락 나오며 1.8% 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CJ제일제당은 어제와 같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성우전자가 오늘 소폭 오르며 2.8% 손실로 어제보다 손실 규모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하창봉 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LG상사 매수 편입 기다리던 종목인데요. 장중에 정확히 28,850원 저점을 찍고 올랐죠. 수익률 2.3% 기록하고 있고 코리아FT는 어제와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3% 손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기원 대표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호텔신라가 강하게 반등하며 5일선을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2.5%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고요. 고려아연은 0.9% 플러스, 메디톡스가 오늘 3거래일 만에 반등 나오며 1.1% 손실로 손실 규모가 줄었습니다. 네, 끝으로 정태근 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 종목이 담겨있죠. SFA, 이틀째 주가가 하락하며 수익률 줄었습니다. 1.6% 플러스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AS를 받아볼 텐데 첫 번째 종목이 루멘스입니다. 일단 이 종목은 어제, 오늘 그래도 좀 흔들리지가 않고 보합권에 맴돌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벌써 수익률이 19%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AS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루멘스의 흐름이 지금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지수뿐만 아니라 코스닥 지수의 흐름과는 일단은 무관하게 지금 상승 흐름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자세한 부분은 차트 흐름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상 충분히 더 고점 잡아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부분, 즉 11,300원 부근에 있는 이 부분 일단은 매물대로 소화를 해내야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매물을 소화해내야 되는 이제 과정을 겪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거래량이 다소 좀 줄어드는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눌림목 구간에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장 역시 마찬가지로 11선 부근에 대한 일단은 가장 강한 밑꼬리를 달고 상승해주는 강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 이 부분 아직도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있다. 그렇게 봐지고요. 일단은 매수하신 시청자분이시라면 충분히 제가 목표한 가격대까지 충분히 도달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꾸준하게 홀딩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루멘스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 12,000원까지 꾸준히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성우전자인데요. 일단 매수가 좀 위를 웃돌고 있지만 수익률이 좀 미미합니다. 1% 수익 기록하고 있죠. 일단 어제 좀 많이 급락이 나왔고 오늘 이를 만회하지 못하는 그런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반등이 거의 강보합이니까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성우전자 보유하신 분들은 좀 걱정되실 것 같아요. 대응 전략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은 차트 흐름 보면서 제가 기술적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성우전자 흐름은 이탈된 모습은 아니고요. 일단은 금일 121선을 지지를 해주면서 아랫꼬리 윗꼬리를 지금 달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21선 부분이 저항 라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 아마 내일뿐만 아니라 설 연휴 지나고 나서는 다시 한번 수급이 뒷받침돼 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21선 안착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일단은 거래량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줄여주는 모습 그걸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일단은 그 성우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 위축이라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상승 흐름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추가적으로 21선이 안착된다 그러면 약간의 추가 매수를 보유 비중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추가 매수를 더 해주시면 충분히 제가 목표한 가격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우전자 AS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소리바다인데요. 일단 이 종목이 그나마 좀 포트에 있는 가운데 손실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소리바다 언제쯤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소리바다가 최근 들어서 일단은 아마존에서 음원 공급을 한다 이런 뉴스도 아마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소리바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회사의 실적에 영화 변호인 영화에 투자를 하면서 일단은 실적이 어느 정도 일단은 증가 예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소리바다 실적 발표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하고 아마존에 음원 공급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매출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조정은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의하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씩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는 자리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았던 부분이 있지만 어저께는 손절 라인이 살짝 이탈을 했다가 종가 부근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해줬는데요. 지금은 200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잡아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량을 지금 점점 줄여주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도 윗꼬리를 달고 상승해주는 모습, 그리고 수급적인 현황을 딱 보면은 일단은 이틀간의 외국인이 매도 흐름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수급적인 부분만 다시 개선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소리받아 단계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만약에 내일장에 시가가 플러스로 시작한다 그러면 역시 성우전자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은 보유 비중의 10% 정도, 10%에서 20% 정도 추가 매수 전략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11선 부근 3,250원 부근에서 3,25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하신 물량만 일단은 이익 실현하시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또 10%에서 20% 정도 추가 매수 하신 다음에 3,500원 부근에서 추매 물량만 덜어 내신다면 아마 내가 매수한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그 손실 규모를 줄여가면서 쉽게 그 수익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좀 기억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장에서 플러스로 출발한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 일단 오늘 대장주 종목을 들고 오지 않으셨는데 역시 이런 부분도 관망하자라는 의견과 맥을 좀 같이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장주 종목을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일이 아무래도 FOMC 회의가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테이퍼링이 실시돼 버린다 그러면 그 악재 없는 저게 개별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악재가 없이 일단은 투매 현상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장 제가 고심 끝에 일단은 오늘은 대장주를 일단 추천을 하지 말자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어떤 종목 급등할지 불기둥 종목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불기둥 시간입니다. 내일장 어떤 종목이 급등할까요? 불기둥 종목 살펴보기 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 열어두고 있죠. 02-3153-1611번 전화 신청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송상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 어떤 종목인지 공개합니다. 자,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대봉 LS입니다. 이미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이죠.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최근 AI와 신종플루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이미 포트에 담겨있는 대봉 LS 내일장 불기둥 종목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차트를 보니까 거의 개장하자마자 상한가 올라왔다가 상승 모두 반납하면서 결국 1%로만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거든요. 오늘 어떤 재료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금일 어떤 재료라기보다도요. 아무래도 일단은 뉴스에 의해서 전일에 그 장 마감 이후에 3시 넘어서 뉴스 때 인한 상승 흐름, 장 초반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일단은 장 후반을 들으면서 일단은 코스닥 쪽에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일단은 종목의 힘이 다소 좀 안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대봉 LS 제가 지금 포트에 담겨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일단은 이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AI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비상사태에 있는데 아무래도 조류 인플루엔자 하면은 닭고기하고 오리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 분명한 부분이 있는데 대신에 닭고기랑 오리의 수요가 안 나오는 부분에 반면 일단은 수산물 쪽에는 반대적으로 일단은 이제 수산물 쪽의 수요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지금 나왔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대봉LS는 자회사가 어류용 사료를 일단은 공급하는 그 부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매출이 당분간 지금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가 끝나기 전까지는 다 어느 정도 추가적인, 예상보다도 추가적인 매출 증대가 일단은 나올 것으로 일단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또 신종플루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국내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은 손세정제를 지금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단은 만들어서 병원 쪽에다가 일단 공급하고 있고, 일단은 반응도 좋은 부분. 그런 부분이 지금 다시 한번 이슈화 되면서 종목 흐름이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제 차트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은 상한가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지키지 못하고, 코스닥 쪽에 외국인이 장중 한때 100억 이상 매도 흐름이 나온 부분에 따라서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단은 매도함과 동시에 지금 종목이 좀 밀렸는데요. 지금 자리, 제가 선호하는 자리 21선 딱 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금일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내일장 상승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추가 매수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 아주 매력 있는 자리라고 저는 일단은 보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내일 21선은 지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 네, 따라서 일단은 손절가는 제가 조금 짧게 4,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 4,310원. 그리고 아무래도 불기둥으로 제가 추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조금 짧게 4,8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상한가 흐름이 한번 나왔던 종목은 다음날 기술적인 상한가 흐름이 나오고 나서 종목이 힘이 약해서 좀 부분이 있는 종목이라면 다음 날은 반드시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불기둥 종목으로 맞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도 계속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신종플루 쪽의 이슈가 계속 불거지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부분에 대한 일단은 안 좋은 소식은 있지만 거기에 관련된 일단은 반사이익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21선 지지를 확인한 만큼 내일장에서 기술적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대봉 LS 자세하게 살펴봐 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실시간 증문즉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 열어두고 있죠. 02-3153-1611번 전화 신청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참여가 들어오고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자, 어머니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시나요? 아니, 카프로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카프로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일단 최근 흐름이 많이 좀 안 좋은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한 가격은 9,000원이고, 비중은 80%예요. 어머니, 9,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80%시라고요? 예, 예. 오래됐어요. 거의 뭐 고점에 매수를 하셨네요. 예, 예. 근데 지금 평균 단가로 낮추려는데 지금 매수를 좀 해도 되는가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이미 뭐 오늘 최저가를 기록한 종목이기도 한데 비중이 80%라 조금은 더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말씀 나눠보세요. 예, 예. 네, 전문가님. 네. 지금 현재 매수가 대비 딱 반토막이나 있는 부분 참 안타까운데요. 안타까운데 일단은 이제 카프로 종목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조현상 효성 부사장이 카프로 주식을 장내에서 지금 현재 계속 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매도 흐름이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이 일단은 카프로 주식에는 일단은 안 좋은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그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려고 하시는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에는요.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지켜주십시오. 내일장 오늘의 저점 5,370원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 그러면 이탈이 된다 그러면 일단은 보유 비중 80%에서 절반은 일단은 아쉽지만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될 듯합니다. 하셔야 될 듯 하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손절 라인을 제가 일단은 먼저 제시를 해드리면 지금은 그 차트 흐름상 손절 라인이라는 그 라인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단은 5,370원이 이탈돼 버린다면 5,370원이 이탈된다 하면 반 정도는 일단 비중을 줄여주시고 5,300원마저 이탈된다 그러면 일단은 아쉽지만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은, 기간이 사겠던데, 지금 손절해가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현재 기간에서 매수 흐름이 지금 수급상으로는 일단은 매수 흐름이 좀 나와주고는 있어요. 연기금에서도. 아니, 그래, 바닥인데, 그래, 지금 손절매력 하면 안 되지. 지금 평균 단가를 낮추면은, 좀 해가지고, 사가지고, 평균 단가 낮추고 놓으려고 하는데. 지금 저점이 이제 물론 시청자분께서 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안 되는 부분, 희망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제 연기금에서 매수를 해주는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용을 하고 있는데 반대적으로 지금 최대 주주인 효성 부사장이 일단은 장내에서 계속 매도 물량을 내놓는다는 거는 일단은 반드시 악재거든요. 악재이기 때문에 지금 물론 손실 규모가 지금 큰 부분은 있습니다. 아니, 네. 그 최대 주주가 내는데 연기금은 그는 왜 삽니까? 이거 지금 어머니,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종목 카프로는요, 좀 누구 추천을 받고 들어가셨습니까? 아니면 직접 본인이 좀 투자를 해보신 건가요? 아니, 그때 제가 직접 산 거지. 아, 그러세요. 그때 어머님께서 좀 계획을 세우실 때 손절가하고 목표가는 설정을 안 해놓으셨나요? 아니,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샀는데. 아, 그러세요. 네. 아유, 어머니, 그렇게 좀 이제 계획을 세우시면서 종목을 좀 접근을 하셔야 하거든요. 처음에 그럼 카프로는 뭐 중장기로 좀 계획을 하셨다는 거세요? 그런 아니, 것도. 장기로 안 갖고 샀습니다. 단기요? 장기? 예.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에는 이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주가가 좀 올라갈 때, 그때쯤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하세요. 오늘처럼 이렇게 주가가 3거래일째 하락하고 있을 때는 좀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니, 그럼 추가적으로 가면 얼마까지 내려가는데요? 일단 제가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금일장은 밑꼬리를 일단은 저점을 어느 정도 잡아준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5,370원이 이탈돼 버린다. 오늘 종가가 이탈돼 버린다 그러면 추가 하락이 연출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이지 꼭 이 부분이 추가 하락이 나온다는 아니,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잘 알겠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많이 속상하시죠? 그래, 일단은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일단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금일 5,370원 만약에 이탈이 돼버린다 그러면 일단은 반 정도는 줄여주시고요. 5,300원이 이탈된다고 하시면 일단은 다시 일단은 손절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저점 확인하시고 나서 아니,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미 해보면 돈이 다 날아가는데요. 아유, 어머니 좀 그 심정 저도 좀 잘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손실 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정말 겁나서 손절하기도 힘드실 것 같은데, 하지만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예, 좀 아니, 그러면은 바닥인데 연기금이 사는데 왜 자꾸 손절매를 해랍니까? 일단 지금 당장이 아니고요. 이 저가 5,370원 그 라인이 중요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 잘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전화 주십시오. 어머니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참 쉽지가 않네요. 다음 분 전화 연결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네. 어떤 종목 상담 필요하신가요? 예, 이수 엣지스요. 네, 이수 앱지스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예, 10%요. 매수가는요? 8,480원. 아, 8,480원이요. 역시 좀 손실이 많으십니다, 어머니. 예.
아, 그러세요. 언제쯤 들어가셨어요? 1년 다 돼가는데. 1년 다 돼가세요. 어머니, 그럼 한번 매도할 기회를 놓치셨네요. 예, 그쵸? 할까 말까 하다가, 예. 그러니까 그 하다가, 11,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좀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 아유, 많이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나 싶어가지고. 아, 그 비중 10%면 그래도 많진 않으시네요. 그쵸? 예. 네, 알겠습니다. 좀 그나마 비중 10%좀 위안 삼아 보면서 자세한 전략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네. 이수앱지스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이수앱지스가 지금 기관에서는 그 콜을 받지 못하는 기업 중에 한 기업인데, 기관에서 매수 흐름이 어느 정도 나와준다 그러면 추가적인 수급적인 부분이 개선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다행인 것은 어제장하고 오늘장에서 일단은 밑꼬리, 즉 저점을 잡아주는 부분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금일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3거래를 거래량이 점점 상승 흐름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긍정적인 요소로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더 가지고 있어 봐야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냥 가지고 계시지는 마시고요. 오늘 네. 저점 역시 마찬가지로 6,450원에 대한 부분, 일단은 네. 내일장도 지지를 해주는지 일단은 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내일 시작하는 가격이 오늘 종가보다 높게 시작이 된다 그러면 비중을 5% 정도는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될 듯합니다. 될 듯해서 매수 단가를 조금 낮춰주시고요. 아무래도 21선, 11선 있는 이 부분이 일단은 매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한마디로 저항 라인 역할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하는 그런 호재성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단계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장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부분은 6,450원, 오늘 종가 부분 일단은 지지를 해주는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일 시가가 플러스로 시작이 된다 그러면 비중이 10%에서 5% 정도는 더 늘려주시면 매수 단가를 조금 낮추신 다음에 11선, 21선 부근에 오시면 일단은 5% 추가 매수한 부분만 일단은 이익 실현하시고 나서 단계적으로 상승할 때마다 약간씩 추가 매수하면서 네, 그렇게 하시면 아마 너무 지금 1년간 가지고 계시는 종목 지금 속을 새기는데 아마 2월 중이나 3월 안에는 충분히 수익 실현하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어머니 오늘 거의 종가 부근이었던 6,450원 지지 여부 꼭 확인하시고요. 내일 플러스 예. 출발한다면 추가 매수 가능하겠다. 그리고 또 그 비중은 잠시 후에 또 한번 매도를 해보자라고 하시니까 대응 전략 좀 복잡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서 예. 메모하시면서 좀 대응 전략 짜 나가시길 응원할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실시간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요, 종근당입니다. 6142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73,700원 비중이 20% 자꾸 떨어지네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종근당, 오늘 한 4% 급락이 나왔고요. 오늘 종가가 68,700원이시니까 이분도 좀 손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종근당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겁니까? 대응 전략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종근당의 경우에는요, 일단은 외국인 매도 흐름이 어느 정도 일단은 주가를 일단은 상승 부분을 일단은 상승하지 못하게 지금 눌러주고 있는 부분인데, 대신에 지금 기관에서는 꾸준하게 일단은 매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역시 마찬가지, 연기금에서도 추가적인 계속 매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가장 중요했던 부분, 어제하고 그제 같은 경우는 21선, 즉 저항 라인 있는 부분까지 일단은 상승 흐름이 보여줬었는데요. 금일은 일단은 안 좋은 모습이 일단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21선을 금일장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안착을 해주면서 어제하고 똑같은 양봉 흐름이 나왔다 그러면 내일장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 듯한데요. 반대적으로 지금 손절가를 제가 먼저 제시를 해드리면 67,000원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 그러면 일단은 보유 비중
중에서 일단은 절반 정도 일단은 비중을 줄여주시고, 만약에 내일장 오늘 저점보다 시가가 플러스로 시작한다 그러면 반대적으로 이제 추가 매수를 약간 한 5% 정도만 추가 매수 하셔서 21선 부근 71,800원에서 일단은 추가 매수한 부분만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일단은 홀딩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근당 살펴봐 드렸고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휴비츠가 들어갔습니다. 4532님의 종목이고요.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는 25,500원이시고 비중 30%이신데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휴비츠, 일단은 어제 오늘 좀 급락이 나오면서 오늘 좀 반등이 나왔지만 어제 개파락하면서 그 갭을 메우지 못하는 반등이 나왔거든요. 오늘 종가가 15,250원이신데 좀 비중이 30%이시고 손실도 많으십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지난 방송에 출연하면서 네. 일단은 상담해 드렸던 종목인데요. 휴비츠.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혹시 그 시청자분이신다면 일단은 그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휴비츠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 상황이 지금 안 좋은 부분, 투자 심리가 지금 얼어있는 냉각되어 있는 그 부분에 의한 지금 현재 종목이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가지 않을까, 저점을 잡아가는 시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장대 음봉 나온 이후에 거래량을 줄여주고 있는데, 다행히 오늘 밑꼬리를 달아준 부분, 일단은 긍정적으로 봐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종가 14,700원을 만약에 이탈을 한다 그러면 비중을 최대한 좀 줄여주시는 그 전략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14,700원이 이탈이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 14,000원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14,000원까지는 일단은 열어두셔야 될 부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네, 14,700원 오늘 저점 이탈을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휴비츠도 일단은 목표가보다는 손절가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하시니까 손절가 한 14,000원, 14,700원 지지 여부 꼭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분 전화 연결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머니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오늘 넷패스를 이익을 보고 팔고. 넷패스요? 네, 그거는 팔았어요. 아, 그러세요? 네, 와, 오늘 이제- 11% 급등했는데 수익 많이 내셨나봐요. 예. 와,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GNC 에너지에. 네. 그거를 오늘, 이제 거기에서 추천을 하길래 따라 샀는지 사가지고는 좀 올라오더만 밑으로 도로 빠지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잘 샀는 건지 매도가 좀 알고 싶어가지고. 네, 자, 그럼 정확하게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8,150원, 예. 8,150원이고요. 예, 20%요. 20%요. 어머니 네. 평소에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투자를 잘 하시나 봐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래도 넷패스는 며칠 전에 잡아가지고 오늘 네. 조금 수익 좀 많이 보고 팔았고요. 네. 그래, 이거를 또 어느 증권사에서 네. 추천을 하길래, 네. 조금 내려오기를 잡고 나서 올라가던데 도로 빠지더라고요, 막판에요. GNC 에너지가요. 예. 혹시 그 전문가는 이 목표가 어느 정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던가요? 9,500원까지 하고요. 손절가를 7,800원을 잡아주더라고요. 7,800원. 예, 그래갖고, 네. 8,250원부터 이제 사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전화 끊어주시고요. 잘 말씀 들어봐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GNC 에너지. 일단 오늘 매수 들어가셨대요. 괜찮을까요? 일단은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저게 상장한 지 지금 얼마 안 되는 그렇죠. 기업이고요. 10월 달에 이제 작년 10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다행히 그동안의 흐름은 일단은 상승 흐름을 잡아가면서 21선 안착하는 흐름 보여준 부분, 그리고 고점과 연결을 하면은 이런 박스권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일장 역시 금일장
지금 현재 수급 현황을 일단은 먼저 보면요. 기관에서 지금 현재 매도 물량이 좀 많이 과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솔직히 지금 안 좋은 부분입니다. 안 좋은 부분이고요. 일단은 추천하시는 분이 일단은 손절 라인은 정확히 일단은 보신 것 같고요. 지금 네. 7,800원 일단은 손절 라인을 잡고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항상 제가 방송 출연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 아마 계속 보셨다 그러면 이 종목 GNC 에너지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나쁜 회사는 아닌데 네. 제가 좋아하지 않는 지금 현재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7,800원 이탈 시에는 일단은 짧게 손절을 하시기 바랐고요. 네. 앞으로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제가 물론 이게 개인적으로 증권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런 빨간색 선 라인 위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만 일단은 매수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면 금일장 역시 마찬가지로 예. 내일장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 좋은데 오늘은 밑꼬리를 달지 않은 그냥 저가에 마감을 한 부분은 일단은 내일장도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7,800원 손절은 일단은 잡으셨기 때문에 손절가는 반드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그래도 비중 20% 실으신 건 잘하신 것 같아요. 많이 담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예. 종목을 매수를 하시려고 그러면 네. 일단은 비중을 처음부터 20%, 30% 이렇게 매수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한 5% 정도 네. 일단 매수하고 나서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항상 저는 물타기가 아닌 불타기를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인데요. 네. 일단은 금일장 20% 들어간 부분은 조금 과하게 들어가시지 않았구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GNC 에너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이오랜드가 들어왔습니다. 5366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12,200원, 비중 30%. 향후 전망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바이오랜드. 일단 오늘 종가가 12,600원이니까 조금이지만 그래도 이익 구간이시거든요. 바이오랜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바이오랜드 전망은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1선 빨간색 선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놀고 있다는 표현을 써서 굉장히 죄송한데요. 일단은 한마디로 좀 유식한 표현으로 추세를 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꾸준한 추세 나올 수 있고요. 단 200일선이 일단은 13,300원 부근의 저항 라인이 조금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일단은 매물만 어느 정도 소화를 해낸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는 이제 매물을 소화해낸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한 14,5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긍정적인 전망 들어봤습니다. 바이오랜드 14,500원까지는 목표가 좀 설정하고 홀딩해 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대한항공이 들어왔습니다. 5710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37,000원 그리고 비중이 50%이신데 오늘 종가가 32,900원이고 최근 좀 바닥을 찍고 올라왔던 종목인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한항공 대응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네. 대한항공 지금 현재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받쳐주고 있고요. 금일장 이제 기관에서 조금 매도 흐름이 나왔는데 다행히 연기금에서는 다시 매수 흐름 보여주는 부분, 이 부분 긍정적으로 봐지고요. 일단은 차트 흐름상 보더라도 지금 저점을 높여가면서 일단은 금일 21선은 지지해주는 지지 라인 형성이 되어 있고요. 내일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이 충분히 예상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단, 내일장 대응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 32,500원, 일단은 21선 라인 이탈을 해버린다면 비중은 줄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상승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비중 자체가 지금 50%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의 더 여유가 있으시다 그러면 그냥 버티지 마시고 네.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약 한 10% 정도라도 추가 매수 하신 다음에 단가를 좀 낮추시고 일단은 최근 들어서 고점인 34,000원 정도, 34,000원 오면은 10% 정도는 이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끌고 가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상해 대한항공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응 전략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선 즉 32,500원 이탈하면 반대적으로 비중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국전력이 들어왔습니다. 5962님의 종목인데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35,000원, 그리고 비중이 무려 100% 가득 실으셨군요. 목표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한국전력이 최근 말씀하신 대로 그 21선수 많이 밑돌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분은 대응 전략 어떻게 짜봐야 할까요? 일단은 한국전력은 최근 들어서 4거래일간 일단 기관에서 네. 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행히 투신권에서는 일단은 충분히 매수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기금 역시 마찬가지로 4거래일간 따져보면은 지금 약간의 순매도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충분히 이겨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금일 11선 저항 라인을 맞고 지금 살짝 하락을 했는데, 손절가만 일단은 제가 먼저 제시를 해드리면, 네. 어제의 저가, 어제 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는데도 33,300원 정도가 이탈이 돼버리면, 일단은 비중은 조금 줄여주시고요. 한 반 정도 줄여주신 다음에,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이제 수급선인 61선까지 추가 하락도 예상이 되는 부분, 네,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전기세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국전력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매출에 대한 부분은 올라갈지 몰라도 지금 원재료의 값이 원재료 값에서 상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확실히 개선되기는 솔직히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35,000원 부근 오면은 35,000원 부근에 오면 일단은 절반 정도 이익 실현해 주시고 나머지는 추가 상승 시에 홀딩하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한국전력까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한 전문가는 샘플러스 송상욱 전문가였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오후 5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